오늘은 코인 선물 거래소 추천 리스트 최신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거래소를 한번 잘못 고르면 수익은 차트에 남고 현금은 수수료로 사라집니다. 오늘 리스트는 이름만 나열하지 않고 초보가 실제로 쓰기 쉬운 기준으로 갈라드립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뽑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끝까지 안 보면 손해처럼 느껴지게 만들겠습니다. 코인 선물 거래소 추천 리스트 최신판을 버튼 동선까지 통째로 갈아엎어서 처음 켠 분도 딱 한 번에 주문까지 도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거래 화면이 달라집니다. 수수료부터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는 추천 리스트만 던져놓는 게 아니라 가입 링크 선택부터 보너스 동선, 주문창 세팅, 그리고 실제 매매 버튼까지 초보가 멈추는 구간을 순서대로 깔끔하게 묶어뒀습니다. 딱 따라오면 손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리스트보다 기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이슈였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 그 이야기를 전설로만 두지 않고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고 나왔는지 현실적인 관점으로 해부해드립니다. 또 하나, 입금 없이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하는 방법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설명하지 않고 고정 댓글에 클릭 순서대로 정리해두었습니다. 필요한 분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 시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도 오늘은 아끼지 않습니다. 같은 타점이어도 수수료가 낮으면 손익 그래프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차이는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수익 보는 것을 목표로 한 단타 루틴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처럼 들려도 구조를 알면 왜 가능한지 납득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은 차트 공부가 아니라 거래소 선택입니다. 거래소가 불편하면 손이 꼬이고 수수료가 비싸면 이기는 날에도 남는 게 줄어듭니다. 초보일수록 환경이 실력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내 거래소만 쓰던 분들도 해외 거래소 쪽으로 발을 옮기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단순 유행이 아니라 기능과 비용에서 체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흔합니다. 이 차이 하나가 게임판을 통째로 바꿉니다. 100배 레버리지는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이는 구조를 만듭니다. 내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포지션 규모가 커지는 것이지만 그 유혹이 워낙 강해서 사람들이 해외로 몰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가 거래 비용이 더 낮게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많아서 0. 몇 퍼센트 차이가 매일매일 월세처럼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이유로 세금 이슈도 자주 언급됩니다. 국내는 거래 수익 과세 이야기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해외는 체감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심리 차이가 이동을 더 부추기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모아뒀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왜 단타에서 치명적인지 숫자로 감각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말보다 숫자가 더 빨리 설득합니다. 대형 거래소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치고 1,000만 원 단타를 한 번 넣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20배를 얹으면 체결 규모가 순식간에 커집니다. 이때 수수료는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왕복으로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거래에 22만 원이 수수료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수수료를 벌기 위해 매매하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건 이 비용이 실수가 아니라 규칙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높은 곳에서는 단타가 실력 싸움이 아니라 확률이 불리한 구조 싸움이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단타일수록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써야 합니다. 수수료는 보이지 않는 청산선처럼 내 손익을 조용히 당겨갑니다. 수수료가 낮아지면 같은 타점이 더 오래 버팁니다. 단타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력이 흔들리는 날이 아니라 수수료가 매일 이기는 날입니다. 이제 비교에 들어갑니다. 4개의 대형 거래소와 A 거래소를 같은 기준으로 놓습니다. 보기 좋게 말하면 리스트지만 실제로는 선택 기준을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거래 동선이 얼마나 단순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 배수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5가지를 한 번에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초보는 이 중에서 수수료와 원화 입금, 그리고 한국어 지원만 잡아도 실수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나머지는 익숙해지며 따라옵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도 고정 댓글에 공개해놨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 빼고 숫자와 기능으로만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 0.01%, 바이비트 0.005%, 비트겟 0.06%, 바이낸스 0.04%로 놓고 비교합니다. 퍼센트가 작아 보여도 단타에선 칼날입니다. 같은 금액을 같은 횟수로 돌릴 때 수수료가 높은 쪽은 수익을 내기 전에 이미 출발선이 뒤로 밀립니다. 단타는 한 번의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국어 지원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은 불가능, 바이낸스는 불가능 기준으로 봅니다. 문제 생길 때 체감이 큽니다. 레버리지 배수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 기준으로 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보다 청산이 먼저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합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불가능으로 비교 기준을 잡습니다. 원화 직입금이 되면 초보가 첫 입금에서 덜 헤맵니다. 여기까지가 대형 거래소 4곳과 A 거래소의 수수료와 장단점 비교였습니다. 지금 A 거래소가 이벤트 기간이라면 첫 가입으로 $100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00로 바로 거래하는 동선, 그리고 100만 원으로 1억 원을 만든 방법의 흐름도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필요한 분은 영상 보면서 같이 열어두면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이제 A 거래소 가입해서 $100 받는 방법과 거래소 투자 꿀꿀팁을 5분 컷처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벤트 진행 시점 기준입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를 누르는 것부터입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야 증정금 $100가 연결됩니다. 다른 경로로 들어가면 혜택이 끊길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회원가입 창이 뜹니다.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를 적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 인증 흐름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번호 오타가 가장 흔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입니다.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란에 한 번 더 똑같이 적어 한 글자 틀림도 없게 맞춰주세요. 레퍼럴 코드 칸에는 숫자 9999를 넣고 오른쪽 체크를 누릅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캡차를 통과합니다. 복사 붙여넣기보다 천천히 확인이 안전합니다. 약관 2개 모두 체크한 뒤 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추가 정보 입력으로 넘어가서 계좌 등록을 진행합니다. 계좌 등록하기를 눌러 추가 정보 빈칸을 요구되는 형식대로 전부 채우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리자 확인 후 거래 가능 계좌로 승인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가입한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가 입금됩니다. 그 증정금으로 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금 확인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다만 계좌번호, 전화번호, 성함은 중복 체크를 아주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중복 가입으로 판단되면 기존 아이디까지 강퇴될 수 있으니 중복 가입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거래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USDT 선물을 눌러주세요. 차트와 주문창이 함께 뜨고 여기서 바로 실전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 위쪽에는 현재 보고 있는 코인명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누르면 다른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고 종목을 바꿔도 주문 방식은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오른쪽 주문창에서 시장가와 지정가를 고릅니다. 시장가는 즉시 체결 쪽, 지정가는 가격을 걸어두는 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합니다. 아래 주문 금액 탭에서 주문할 금액을 설정한 뒤 매수는 롱, 매도는 숏 버튼을 누르면 주문이 전송됩니다. 체결이 되면 잔고 내역에 보유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잡힙니다. 여기까지 회원 가입과 거래 버튼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진입 타이밍의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진입은 감으로 뛰는 게 아니라 신호를 모아서 들어가야 연속 손실을 줄이기 쉽습니다.
신호는 한 개로 결론 내기보다 두세 개가 겹칠 때 힘이 생깁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진입이 더 단단해집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입니다. 롱은 보통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며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 쪽이 확률 게임에서 앞서기 쉽습니다. 흐름이 살아있는지부터 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추세가 바뀌는 지점을 눈으로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거래량도 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차트가 혼자 오르는지 사람을 데리고 오르는지 보는 겁니다. 뉴스도 변수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어 롱 쪽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가 분명할 때 힘을 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하락을 인정하는 쪽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 하락 신호로 자주 해석됩니다. 추세가 꺾일 때 숏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승도 경계합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져 숏 진입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 뉴스도 하락을 부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가격을 누를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는 속도전이라 미리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꽤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보시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가늠합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표는 답이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이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 롱과 숏을 잡는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 신호가 겹칠수록 결정이 단단해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를 쌓는 습관이 단타에서 오래 남게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를 하실 때 거래소 선택부터 매매 판단까지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도 다시 확인해주세요. 바로 시작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도 이어가겠습니다.